자, 356쪽에 마플 개념 익힘 5번 문제야. 근데 이 문제는 사실 내가 이게 다른 반 수업을 할 때 적분 들어갈 때 내가 제일 처음에 한 수업이 이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적분을 부정적분을 가르치지도 않았을 때 내가 얘부터 수업을 했거든. 근데 얘가 그 적분에 대한 어떤 원리라든지 아니면 절대값에 대한 어떤 원리든지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설명해 주는 문제거든. 자,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3차 함수 y는 fx라는 애가 있대. 자, 근데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려주냐면 여기는 마이너스 3이라고 했고 쭉 올라가서 얘가 1,1이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 다시 내려왔고 여기가 3인데 여기 마이너스 3이랑 같은 점이 됐고 그 다음에 얘가 다시 쭉 올라갔어요. 이것이 이제 y는 fx라는 그래프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그래놓고 물어본 게 뭐라고 물어봤냐면 0부터 3까지 절대값 f'x의 dx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잡히니? 시간을 조금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볼래?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자, 보세요. 이 문제를 갖다 니네가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이 f'x의 식을 만들어서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하려고 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이거는 그 적분을 자꾸 계산으로만 생각해서 그래요. 자, 일단은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하나 합시다. 일단 니네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자, 인티그랄이라고 하는 이 문제의 개념이 뭐냐는 거예요. 인티그랄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뭐냐면 일단 시그마하고 인티그랄은 거의 비슷한 놈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니네 시그마에서 옛날에 수1 배울 때 자, 시그마 K는 1서부터 5까지의 K제곱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이 얘기 뭐냐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요게 시그마지, 그지? 그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하는 게 시그마란 말이야. 그럼 인티그랄이 만약에 1부터 5까지 되어 있었다라고 치자. 그렇다면 여기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가 아니라 얘랑 거의 개념이 비슷한데 딱 하나가 틀려요. 얘는 1, 2, 3, 4, 5를 집어넣으라는 얘기고 여기는 만약에 여기가 x가 있었다고 치자. 그럼 여기 x에다 넣는다고 칠게요. 여기 k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가 x가 되어 있다면 이것은 x에다 1을 넣어요.
여기 제곱이었다면 1의 제곱이었겠지, 그지? 더하기 2를 넣는 게 아니라 1부터 5까지 나와 있는 모든 숫자를 갖다 이 x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1보다 조금 큰 1.00000001의 제곱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1.999의 이것의 제곱이 됐을 거라고. 그럼 여기다 넣어야 되는 숫자는 몇 개가 될 거냐면 무수히 많은 숫자가 나올 거예요. 1부터 5까지는 굉장히 많을 건데, 그러면 인티그랄하고 시그마하고는요 비슷한 점은 뭐냐? 1 넣고 더하고 2 넣고 더하고, 그럼 여긴 1 넣고 1.뭐뭐뭐뭐 넣고 1.뭐뭐뭐뭐 넣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5까지 모든 수를 다 더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보나마나 이 계산은 무슨 얘기가 될 거냐면 여기 무한대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이 개수가 몇 개니까? 무한대 개수잖아. 그래서 이 계산은 무한대 개수가 나와요. 근데 니네가 만약에 부정적분을 먼저 배웠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웃기는 건 dx가 없잖아요. 그럼 dx는 없어야 되느냐? 없으면 안 되냐? 아니요, 없어도 돼요. 인티그랄에는 당연히 인티그랄이, 그러니까 이것의 개념을 따로따로 생각해야 돼. 인티그랄은 넣고 더하고 넣고 더하고 넣고 더하고 넣고 더하고 이러란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시그마랑 거의 비슷해요. 딱 하나 차이점이 뭐냐? 얘는 1, 2, 3, 4 정수로 들어가는 거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수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더하면 당연히 무한대가 될 거라고 말해요. 자, 근데 여기다가 니네가 이제 배울 때 뭐라고 하면 1부터 5까지를 쓰고 x제곱에 곱하기 dx. 근데 이거 얘들아 곱하기다. 그러니까 혹자는 무슨 얘기냐면 인티그랄 다음에 dx는 반드시 세트처럼 따라와야 돼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티그랄은 인티그랄의 의미가 있는 거고 dx는 dx의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뭐냐면 2를 집어넣고 거기다가 곱하기 dx를 하고 더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잘 봐.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1의 제곱 곱하기 dx 더하기 1.0000의 제곱 곱하기 dx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치? 자, 근데 그러면 아까는 얘가 무한대였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이 식을 여기다 넣게 되면 dx가 되면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dx가 될 건데 아까 여기 dx는 얘 무한대라고 그랬잖아. 얘는 당연히 무한대가 나올 건데 dx는 뭐냐면 거의 0에 가까운 x의 증가량이니까 곱하기 0이 되는 거지. 자, 극한을 배울 때 무한대 곱하기 0은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쌈박질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것은 dx가 있으면 얘가 계산이 되는구나. 그럼 이게 없으면 그냥 무한대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요 얘기를 갖다가 근데 그러면 자 dx는 분명히 곱하기라 그랬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여기가 있고 dx가 있었어. 여기 아무것도 없어. 자, 여기에 만약에 어떤 x가 있고 5가 있으면 5x인데 이게 없으면 여기 앞에 뭐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지? 1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겠지, 당연히. 그럼 여기 dx가 있는데 여기 아무 숫자도 없어. 그럼 당연히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x랑 똑같은 겁니다. 이거 곱하기예요. 그러니까 dx는 그냥 인티그랄에 따라오는 부속품이다가 아니라 얘는 여기에 곱하기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1이 들어가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이건 x에 아무것도 없으면 1이 생략되어 있는 것처럼 요거는 1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분할 때 얘는 x라고 적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0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없으니까 0이구나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곱하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계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무한대랑 0이랑 곱했는데 그럼 누가 이길지는 승부를 붙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무한대고 얘는 0이야. 그럼 누가 이길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쌈박질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요 계산을 할 때 이제 그럼 이 계산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니네 그럼 나중에 이과들은요 인티그랄만 있고 dx 없는 문제도 배웁니다. 미적분 들어가면 인티그랄인데 dx가 없어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의미가 생기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기본형이 뭐냐면 인티그랄이 있고 자 1부터 2까지가 있고요. x제곱이 있고 곱하기 dx가 있었다라고 치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자, 근데 이제 요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개념을 잡아볼게요. 요것이 뭔가의 프라임이었다라고 개념을 잡을게요. 왜 이렇게 잡았냐면 잘 봐. 프라임 x라고 하는 것은 fx를 미분해서 나온 놈이지. 그치? fx를 미분하면 f 프라임 x가 되는 거잖아. 자, 근데 니네 fx를 미분한다라고 할 때 여기가 x제곱이 있었는데 이놈을 미분한다라고 할 때
근데 이 미분법과 적분법은 두 놈이 만들었어요. 한 놈은 영국의 뉴턴이라는 놈이 했고, 그 다음에 독일의 라이프니츠라는 놈이 했어요. 그 두 놈이 거의 동시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독일에서 발표를 했고, 하나는 그 영국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뉴턴도 미적분학을 했고, 라이프니츠도 미적분학을 딱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는 야 독일 니네가 무슨 따위로 이걸 만들었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라이프니츠가 한 거는 이거 네가 얘를 걸 보고 표절한 거야 라고 해서 쌈박질이 붙었어요. 근데 결국 영국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얘랑 얘랑은 다르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만들었다. 근데 얘랑 얘랑의 개념 중에 이 미분을 정의한 개념이 달랐어. 뉴턴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니네가 많이 쓰는 거야. 뉴턴은 얘를 갖다 미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호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f'x는 2x다. 그럼 이걸 y는 x제곱이라고 놓고 보면 요 놈을 갖다가 y''은 2x다. 그래서 뉴턴이 정리했을 때는 프라임이라는 개념을 써서 정리를 했어. 근데 라이프니츠는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이것을 원리에 더 충실했어요. x의 미분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냐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거의 0에 가까운 dx분의 dy다. 따라서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의 기울기, 즉 순간적인 기울기니까 이것을 갖다 뭐라고 썼냐면 요 놈의 경우에 dx분의 dy는 2x다 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요 놈은 뭐라고 썼냐면 dx분의 df의 x는 결국 똑같아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은 2x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쓰는 기호가 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면 어디서 자 이론과 마구 혼재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쓰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이렇게 써요. 나는 누구를 좋아할까? 나는 얘를 좋아해. 이거는 프라임을 써놓고 나면은요, y 프라임은 이렇게 써놨다고 그러죠. 도대체 뭐로 미분했는지 자 봐. y 프라임은 2t. 도대체 뭘 미분했을까? 뭐로 미분했을까? 자, 잘 봐. 내가 이걸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야. 봐, y는 3x가 있었어.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3이지. 여기까지 큰 문제 없잖아, 그지? 근데 그럼 여기서 보자. y는 2t 곱하기 x가 있었어요. 아까 3x에서 그럼 얘를 미분을 했어. 자, 그럼 얘를 미분하면 2t가 됐을 거 아니니? x를 미분했으니까. 맞지? 근데 그럼 다시 볼게요. 얘가 만약에 y는 t의 제곱이 있었어. 그럼 이것을 t로 미분하면 y 프라임은 2t 되는 거 아니야? t가 x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될 거 아니니? 그럼 y 프라임은 2t를 놓고 보면 도대체 뭐로 미분한 거지? 라는 게 안 나오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y 프라임을 썼을 때는. 그래서 뭐로 미분하느냐인데, 니는 어차피 다 미적분을 할 것 같으면 이거 미적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만나야 되는 단원이라 내가 여기서 정리를 하고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사실은 뭐로 미분했다라는 표현을 해주려면 잘 봐요. 자, y가 2t의 x였는데 이것을 x로 미분했다고 하면 이렇게 써주면 x로 미분했으니까 얘는 숫자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미분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y가 만약에 t의 제곱이었어. 그러면 얘를 t로 미분했다라고 하면 얘가 2t가 되는 거죠. t가 x인 것처럼 미분하면 t로 미분을 해버리는 거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뭐로 미분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에는 이 표현이 훨씬 더 좋은 표현인 거죠. 뭐로 미분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난 뉴턴보다는 얘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뭐로 미분했다는 것이 명확해지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1부터 2까지 f'x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썼지만 사실 x의 증가량분의 dfx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에 곱하기 dx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니?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여기 있는 것이 프라임이면 이것은 뭔가를 fx를 미분해서 나온 식이 여길 거 아니니, 그지? 그래서 얘가 뭐냐면 뭔가를 미분한 놈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dx는 아까 곱하기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인티그랄 할 때 dx가 단순하게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는 부호다 생각하면 개념이 안 잡혀요. 얘가 곱하기로 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dx랑 dx랑 약분이 됐을 거 아니니. 여기까지 이해됐는가? 자, 그럼 1부터 2까지의 얘는 뭐가 되냐면 dfx가 되는 거야. dx가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인티그랄 뒤에 dx가 그냥 자동으로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개념이 돼. 자, 인티그랄은 뭐라고? 넣고 무수히 많은 수를 넣어서 다 더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자, 요것의 개념을 놓고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것의 그래프가 있어. 요것의 그래프를 구하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f'x의 그래프가 필요한 거예요. 그치? 자, 그럼 f'x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자 이제 여기 숫자로 바꿔볼게요. 인티그럴 1부터 2까지 x제곱의 dx라고 얘기를 해보자. 자, 그래서 적분을 아주 쉽게 이해하려면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 대목이에요. 적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대목이에요. 이 대목을 이해해야 나머지가 쉬워요. 인티그랄에 들어갔다는 것은 요 놈이 뭔가를 미분해서 나온 놈인 거예요. 얘가 무조건 뭔가를 미분해서 나온 놈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그려볼게요. 요렇게 그려줬겠지. y는 x제곱이 이렇게 그려졌을 거 아니에요. 그지? 얘가 무슨 얘기냐면 1부터 2까지를 이거를 자, 근데 요것의 의미를 생각해 볼게요. 자, 위로 올라가기 전에 x에다가 1 집어넣을 거야. 하나씩 넣어볼게. x에다 1 집어넣고 근데 1의 제곱은 요것의 y 값일 거고 곱하기 dx는 x의 증가량이니까 요거 dx를 굉장히 크게 드린 거야.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 그지? 자, 두 번째요. 1 다음에 있는 거를 넣었더니 요 놈이 나왔을 거 곱하기 dx 물론 내가 이렇게 크게 썼지만 거의 붙어있는 놈들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결국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이것의 넓이 비슷고름한 개념이 될 거란 말이야. 요거 천천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게 다야. 적분의 다가 얘예요. 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 넓이 그러면 얘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 비슷고름한 놈이 나오는 거죠. 왜 넓이라고 안 하고 넓이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을까? 이거는 요 값을 넣었을 때의 좌표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갖다 이렇게 하게 되면 좌표가 마이너스가 나오게 돼요. 그 넓이가 아니지. 넓이의 부호가 바뀌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적분했을 때 밑에 있는 애들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넓이가 돼요. 그래서 넓이는 아니고 넓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요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해줄 거냐라는 거예요. 이것의 넓이를 구해주려면 요 넓이를 구해주려면 뭐가 필요해지냐면 잘 보세요. 요것의 개념이 뭔가가 미분돼서 나온 거니까 요 놈이 된 거지. 그치?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 있는 놈은 fx가 나와야 되죠. 요거는 f'이잖아요. 요 놈은 f'인데 미분해서 나온 놈이 요 놈인 거잖아. 그럼 요거는 뭔가가 미분돼서 나온 놈이잖아. 그치? 그러면 fx는 뭐냐면 얘가 뭔가가 미분돼서 나왔으면 그 뭔가 이게 원래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왜? 얘를 미분해서 나온 놈이 얘니까 얘가 원래 시작한 함수가 얘입니다. 그래서 원시함수라는 말씀이에요. 원래 시작한 함수. 그러니까 인티그랄에 뭔가를 썼다는 것은 얘는 반드시 뭔가가 미분돼서 나온 놈이라는 거지.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니? 그러면 얘가 원래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라고 하는 거 연습하려고 그러면 부정적분 연습한 거예요. 원래 뭐였을까? 그러면 이 함수는 원래 뭐였냐면 자, 요것이 원래 얘를 가려서 다시 적분해서 올라가는 것이 이제 적분이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는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나왔던 거 혹시 기억나지? 이걸 연습했어야 되는 거죠.
그럼 3분의 1 x 플러스 c라고 하는 것은 3분의 1 x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c 때문에 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야, 그치? c 값 때문에 얘가 올라갔을 수도 있고 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맞지? 자, 근데 그 다음부터 잘 봐요. 원래의 함수에서는 얘가 1부터요 2까지 y의 증가량들을 더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y의 증가량들을 더해라. 그러면 여기가 조금 올라가는데 그럼 보면 y의 증가량은 이만큼이고 y의 증가량은 이만큼이고 y의 증가량은 이만큼이고 y의 증가량은 이만큼이고 y의 증가량은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그럼 y 값들을 더해준 걸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가 얼만큼 증가했느냐는 것은 결국 요 길이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 적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인티그랄 밑에 있는 애는 뭔가가 미분되어 있는 놈이고, 그래서 밑에 있는 것은 dx가 있으니까 넓이 개념이에요. 넓이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위로 올려버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만큼 늘었고 얼만큼 줄었나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니? 자,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가 돼? 길이 차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1일 때 얼마였냐면 원래 여기가 1일 때 얼마였냐면 여기가 3분의 1 더하기 뭐시기 3분의 1 빼기 뭐시기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되지. 그럼 2가 들어갔을 때 이 값들은 얼마가 됐다면 여기다 2를 집어넣으니까 3분의 8이거나 3분의 8 빼기 메모거나 아니면 3분의 8 더하기 세모거나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물어본 것은 어차피 위에서 아래의 간격을 물어보니까 이 간격이든 얘가 올라갔든 내려갔든 다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정적분에서 C를 안 쓰는 거예요. 어차피 간격 차이의 간격만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요만큼의 간격을 구하니까 어차피 이거 C는 필요가 없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계산을.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요가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요가 그래서 빼준다는 얘기는 이 간격을 물어보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요게 적분의 99%예요. 요 얘기를 이해하셔야 나머지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가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내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내막이.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난이도를 좀 니네가 저번 시간에 아마 지금 보니까 이거를 한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했던 문제를 한번 쓱 볼게요. 마플 개념 미킹 4번의 2번 문제를 볼게요. 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절대값을 썼고요. x제곱 빼기 1의 dx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를 그냥 단순하게 계산 문제를 풀게 되면 그냥 아주 평범한 얘기가 돼요. 근데 이 문제를 갖다가 적분의 개념을 갖고 생각을 하면 요건 굉장히 고난이도가 넘어가도 그대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얘를 제가 요 개념에 의해서 다시 풀어볼게요. 내가 여기를 왜 f'x라고 썼을까? 자, 첫 번째. 인티그랄하고 dx가 붙어있는 이 안에 있는 것은요. 반드시 뭔가의 프라임이에요. 반드시 뭔가의 프라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절대값이 있다 하더라도 요것은 요 함수는 반드시 뭔가의 프라임입니다. 반드시 뭔가의 프라임이에요. 그러면 이 계산은 어떻게 되게 되냐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절대값이 붙었네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dx분의 dfx의 절대값 곱하기 dx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가면 x의 증가량은 증가하기 때문에 dx는 플러스일 거라고.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니까 dx랑은 약분하셔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럼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dfx의 절대값을 더하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천천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얘는 지금 프라임인데 얘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식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요 놈을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1인데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가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꺾어 올렸을 거다. 요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을 거냐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를 적분을 할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부호를 반대로 바꾸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똑같으니까 그냥 적분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제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는 이 절대값의 그래프가 없어도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은 여기가 f'x, 이건 f'x의 그래프예요. 지금 f'x의 그래프인데 우리가 그려서 얘를 갖다 적분한 이 값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fx가 필요합니다. 여기가 절대값인데요. 저 신경 안 쓰고 그냥 fx를 추정해 버릴 거예요. 이렇게요. 잘 보세요. 얘가 프라임이니까 자, 얘 식도 안 세울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놓고 보면 얘는 플러스예요. 프라임이 플러스니까 증가 중입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니까 내려갔겠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잖아요. 이거 미분해서 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플러스니까 다시 증가했겠지.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얘는 무슨 얘기냐면요. 마이너스 1부터요. 2까지. 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y의 증가량들을 만약에 그냥 더해달라 그랬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을 생각해서 그냥 차이를 내주면 돼요. 얘가 만약에 5가 있었고 여기가 3이었어. 얘가 이렇게 됐다고 치자. 절대값이 없었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만큼 늘었니 얼만큼 줄었니 그건 답은 마이너스 2예요. 맞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의 변화량들을 다 더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갔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결국 5에서 3으로 갈수록 2가 줄었잖아요. y의 변화량은. 그래서 마이너스 2란 말이에요. 이게. 태어나 영상 다시 봐. 너 이거 놓치면 적분이 되게 힘들어져요. 대신에 이걸 이해하면 적분이 쉬워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이거 꼭 이해해야 됩니다. 야, 이게 이 영상이 되게 네 유튜브에 화목반에 2명이 있거든. 걔네들 때문에 내가 찍어놓은 거 보면 그게 적분의 의미라고 하는 단원으로 써 있거든. 2명이야. 아무리 얘네가 많이 봤어봤자 10번이면 끝나야 돼. 거기 조회수가 320개 조회수가 떴어요. 근데 댓글을 40대 된 사람이 댓글을 달아놨어 나한테. 아니 수업하는 2명 수업하려고 내가 그거 영상을 찍어놨는데 왜 영상 조회수가 300 몇 개가 나오냐고. 뭔가 알고리즘을 탔나봐. 근데 왜 40대 아저씨들이 거기다가 댓글을 다냐고요. 근데 이 문제 있잖아. 이 개념을 이해하면 척분이 끝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꼭 다시 보세요. 근데 잘 보세요. 만약에 정적분이 절대값이 없었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뭐만 해주면 되냐면 변화량만 더해주면 돼요. 근데 왜 여기가 5였다 3이 되면 마이너스 2가 될까? 요건 어떻게 될까? 요건 다 무시되는 게 왜냐면 여기서 요만큼을 내려갔으니까 이건 마이너스로 나올 거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걸 플러스로 나올 건데 얘랑을 더해주니까
요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것은 결국 두 칸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2다가 적분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다시요. 절대값 없앨게. 절대값 없앨게. 여기는 프라임이지. 그치? 그러면 여기는 F죠. 여기는 F죠.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했다고? 0부터 3까지 변했지. 그럼 0에 있다가 3으로 X가 변했어요. 답은 얼마일까요? 다시 절대값 없이 해. 절대값 없이 해. 이거 모르면 적분 하나하나야 이거. 니네 여기서 계산하는 거, 정적분 계산하는 거, 부정적분 계산하는 거 맨날 해봤자 고난이도 문제 나오면 다 틀려요. 근데 얘를 이해해야 돼. 다시 할게. 0부터 1까지 f'x의 dx. 여긴 프라임이 여긴 fx야. 이걸 보고 얘가 뭔 말인지 알아야 돼요. x가 어디서 출발했다고? x가 0에서부터 출발했지? 어디까지 갔어요? 1까지 갔지? y는 얼마 늘어났니? 4, 4칸 늘어났잖아요. 답은 4예요. 답은 4예요. 다시. 자, 그러면 0부터 3까지 f'x의 dx야. 자, 여긴 프라임인데 여긴 fx죠? 맞잖아요. 자, 다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0부터 3까지 dx분의 dfx의 dx라니까요. 요 얘기가. dx, dx를 없애버리는 거라니까. 그러면 결국 이게 뭐? y의 증가량을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0부터 3까지 y는 얼만큼 늘었니? 안 늘었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래 답은 뭐겠어요? 0이에요. 다시. 자, 인티그럴 1부터 3까지 f'x의 dx를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얘는 f'이고, 그치? f'은 넓이 개념이에요. 그런데 얘를 갖다가 그럼 무슨 얘기예요? fx의 그래프에서는 얘가 1부터 3 사이에 얼만큼 늘었냐 줄었냐를 묻고 있는 거라고요. 얼만큼 줄었지? 맞지? 얼만큼 줄었니? 4칸 줄었잖아요. 이게 y값이 2였는데 여기 마이너스 3이 됐잖아요. 그럼 1부터 3까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만큼 늘었냐 줄었냐를 묻는 거라니까요. 길이로. 그럼 4칸 내려갔으니까 이 답은 마이너스 4라는 거예요. 이해됐을까? 이해됐을까? 자, 그러면 여기서 절대값을 붙여놓고 절대값을 붙여놓고요. 여기서도 절대값을 붙여놨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여기서 1부터 3까지 늘어난 애들의 절대값을 더해달래요. 그럼 요만큼이 내려가서 이만큼이 내려가서 마이너스 4가 내려갔잖아. 그치? 그치? 근데 절대값으로 바꿔서 더 해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뭐겠어요? 4입니다. 절대값으로 하면 4지. 아까 여기서 또 이거 마이너스 4였잖아요. 내려가는 놈을 절대값으로 바꿔서 더해달라는 얘기잖아. 내려가는 놈들을 절대값으로 바꿔서니까 다 플러스로 바꿔서 더해달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 내려갔으면 그러면 4가 되겠죠. 응? 나는 말이다. 니네 수능까지 가르쳐야 돼. 사람들. 니네 어차피 나한테 수능 배워야 되잖아. 수능에서 니네 저기 마지막에 21번, 22번에 절대값 골 때리는 문제 나오고 나서 다 쥐쥐쥐 쳐버리면 1등급 어떻게 나와? 내 목표는 무조건 1등급이 나와야 돼. 그래서 매년 내가 고3들 이제 올라가서 하면 내 목표는 무조건 뭐냐면 애들 처음에 딱 봐가지고 애들이 싸가지가 없다 그러면 1등급을 만들어야 되고 싸가지가 있다 그러면 5명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지역이 너 말고 명지역이라고 있었는데
걔가 1등급 나왔을 때 걔네들은. 근데 올해 내가 목표가 5명이 1등급이 나오는 거야, 미적분에서. 아마 거의, 근데 한 4등급 내신 4등급 나오는데도 수능 1등급 만들 때 정말 짜릿짜릿하잖아, 그거 만들어내려면. 근데 이 얘기를 쉽게 풀으려면 니네 나중에 골 때리는 문제들 나와요. 근데 이 얘기를 알면 쉬워진다고. 내가 아마 밥 먹듯이 계속 할 얘기들이 이 얘기거든.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다른 계산은 노가다 좀만 시키면 돼. 다른 계산은 노가다 좀만 시키면 돼요. 그건 평범해. 그럼 나중에 니네 1등급 문제 같은 거 볼 때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근데 잘 봐. 요 말의 해석입니다. f'x의 dx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머릿속에 여기 dx분의 dfx가 되고 얘랑 약분되니까 y의 증가량들을 더하는데 절대값으로 더하라 이런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할게요. 자, 0부터 1까지 f'x의 절대값이 dx다라고 했어요. 자, 0부터 어디까지 간다고? 1까지 가는 거지? 그치? 근데 얘 계속 올라갔지? 올라갔으니까 절대값 하나마나 그냥 얼마큼 늘었냐의 문제로 따지면 되잖아. 답은 뭐겠어요? 3이다.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갔잖아요. 얼마큼 늘어났어요? 4칸 늘었죠? 맞지? 자, 그러면 1부터 3까지 f'x의 dx를 했다면 1부터 3까지 얼만큼 늘었냐 줄었냐를 물었잖아. 그럼 이건 당연히 뭐겠어요? 마이너스 4겠지. 맞지? 그럼 여기다 절대값을 시켰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대값으로 더해달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4라고 쓰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이제 지금 드디어 이제 그러면 이 문제는 일단 이 문제 풀고 가자. 얘가 0부터 3까지 f'x의 dx를 갖다가 구해달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0부터 출발해서 3까지 그럼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온 놈이 된 거잖아. 그치? 근데 y는 만약에 절대값이 없었다면 y는 얼마큼 늘었어? 이 점에서 이 점까지 는 게 없죠. 그러니까 답은 0이에요. 절대값을 했어요. 절대값을 했어요. 답은 8입니다. 이 개념을 알면 이건 암산이에요. 이 개념을 알면 이거 자 언제나 수능에서 기출 문제로 나왔죠. 내가 이거 과거애들 수업을 할 때 과거애가 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라고 질문 가져온 문제 이거 그때 당시에. 근데 얘는 암산으로 풀렸어야 돼요. 여기 개념을 정확하게 하면. 자, 밑에 확인 유제 665번 문제. 자, 풀어봐. 책 쓸 것도 없을걸? 암산으로 나올걸? 답은 6이지. 자, 그럼 다시 내가 끊어서 물어볼게요. 자, 0부터 1까지로 바꿨어. 문제를 0부터 1까지 f'x의 절대값의 dx를 물어봤어. 그럼 답은 5. 그럼 1부터 2까지로 잘라서 물어봤어. 답은 절대값으로 물었으면 1. 그 빙고. 뭔 말인지 이해됐니? 자, 그럼 666번 문제 보세요. 암산으로 나와야 돼요. 자, fx의 그래프가 얘인데 뒤에 게 f'x지. 그렇지? 자, 그러면 0부터 어디까지? 4까지. 자, 그러면 0부터 2까지는 얼마야? 0부터 2까지는 4. 맞지? 자,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는 절대값으로 물어보면 3에서 2 내려가면 5가 내려갔겠네, 그지? 근데 절대값은 그냥 5잖아요. 맞지? 2부터 4까지. 맞지? 그럼 더해주면 무슨 얘기니? 절대값이니까 밑으로 내려간 놈이 올라간 놈이 4칸, 내려간 놈이 5칸. 그럼 답은 2겠죠. 이거 마이너스 17 아니에요? 4. 어떤 거예요? 그 660번.
666번에서. 쌤이 방금 말하신 거. 응? 많이 내가 책이 틀린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지? 너 이거 푸는 거다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큼 올라갔지? 4가 올라갔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 내려갔지? 아, 네. 그럼 문제가 틀려. 미안. 책이 틀립니다. 미안합니다. 책이 틀려요. 여기 그럼 이건 이해한 거네? 얘들아 이거 저기 과거에가 몰라가지고 나한테 질문한 문제 이거. 근데 얘를 갖다가 우리가 다 이해를 하기 시작해. 그러면 절대값을 다시 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얘를 절대값을 지금부터 희한하게 볼게요. 내가 절대값이 없는 상태로 문제를 볼게요. 절대값이 없는 상태로 문제를 볼게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절대값 x제곱 빼기 1의 dx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얘를 갖다가 절대값을 쌩 무시한 상태로 내가 문제를 풀게요. 그럼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까지 x제곱 빼기 1의 dx가 됐겠지. 맞지? 그럼 내가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얘가 프라임인 거 동의되니? 그치? 내가 뭐라 그랬지? 인티그랄하고 dx가 있으면 가운데 건 무조건 뭐라고? 프라임이에요. 무조건 프라임이에요. 자, 그러면 자, 프라임의 그래프를 그리자. 프라임의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 2하고 1이 돼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었겠지? 맞지? 프라임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fx의 그래프는 여기서 증가 중 동의?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감소 중 동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증가 중 동의? 맞지? 자, 그러면 여기가 원래 함수는 뭐였냐면 3분의 1 x 세제곱 빼기 x 플러스 c겠지? 맞지? 네, 부정조건 연습했을 테니까. 근데 정조건에서 c는 큰 의미가 없죠? 왜냐면 위아래 간격 차이만 알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동의됐니? 왜냐면 얘가 오르고 내리고 상관없는 게,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큼 변했냐인데 이게 똑같이 올라갔고 똑같이 내려갔어도 어차피 그 간격 차이가 똑같잖아. 그래서 정조건에서 c를 안 쓰는 거야. 어쨌든 그렇다 치자. 그러면 우리 0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도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야 이게. 자, 마이너스 1 넣어봐.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분의 2가 되네. 3분의 2. 큰 문제 없지? 여기가 3분의 2. 1 넣어봐. 1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3분의 2? 맞지? 자, 여기서 2까지라고 했지, 그지? 자, 2를 넣어보세요. 여기다 2를 넣어봐. 그럼 3분의 8 빼기 3분의 6이니까 여기 3분의 2가 됐다, 그지? 자, 여기 또 띠를 맞았네. 자, 3분의 2가 됐어요.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고 여기까지 됐니? 만약에 얘를 그냥 적분했다고 치자. 절대값이 없었다고 칠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만큼 늘고 줄었니? y값 똑같잖아. 답은 뭘까요? 0 나옵니다. 0 나옵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어?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어? 자, 그래도 재밌는 거 가르쳐 줄게요. 니네 3차의 비율관계 배웠지? 3차함수의 비율관계.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걷을 때 여기랑 여기가 2대 1 된다는 거 배웠지? 여기 잘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여기서 여기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여기 두 칸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칸이지. 맞지? 그럼 여기는 당연히 똑같이 만났겠지, 그지? 그럼 하나 물어보자. 이 넓이랑 이 넓이는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간 게 이 마이너스 넓이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게 이 넓이잖아. 밑에서 내가 넓이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려왔다 올라간 게 똑같은 값이니까 이 넓이랑 이 넓이는 당연히 같습니다. 뭐 자오당간 그 이유로 넘어간다고 치자. 여기다가 뭘 때려놨지? 절대값을 때려놨지. 맞잖아요.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것은 이 절대값이잖아. 맞지? 그럼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에 증가량들을 절대값으로 더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3분의 4지. 그치? 그럼 절대값으로 하면 얼마가 될까요? 3분의 4가 되겠죠. 즉 여기서 요만큼 내려온 게 플러스로 계산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3분의 4입니다. 절대값이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계산 안 해봐도 알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늘어났지? 3분의 4죠. 그럼 절대값을 씌워도 3분의 4잖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놈을 절대값이 들어가면 플러스로 바꿔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아니라 3분의 4가 되는 거예요. 절대값이 있으면. 즉 내려간 놈이 빠꾸된 놈을 증가시켜버리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3분의 8입니다) 자, 내가 니네한테 이렇게 가르쳐도 돼요.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호 바꿔서 적분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래 거로 적분해. 계산해. 답 나왔지? 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 개념을 포기해버리면 니네는 늘 그 레벨에서 못 벗어나요. 4등급 레벨에서 못 벗어나요. 그럼 계산만 할 줄 아는 거라 3점짜리로 끝이야. 이 개념을 알면 고난이도 문제를 풀어요. 이거 이용하는 김에 1등급 레벨로 가볼게요. 이거를 여러분 여기다 X라고 딱 꺼놓으면요. 이걸 X라고 딱 써놓고 여기 T에 DT 이렇게 딱 써놓으면요. 이거 4등급짜리 문제가 돼요. 이? 자, 이건 좀 이따 하게 될 텐데 아마 다음 주쯤 하게 될 겁니다. 얘를 갖다 그립니다. 안에 절대값이 있어요. 안에 절대값이 있어요. 상관없이 그려요. 상관없이 그려요. 고수들이. 절대값이 내부에 절대값이 있는데 상관없이 그려버렸어요. 자, 그런데 잘 봐. 여기다가 절대값을 때리면 빠꾸가 없어요. 빠꾸가 없어요. 요 빠꾸 되는 만큼을 올리면 돼요. 아까 여기가 3분의 2였지. 맞지? 근데 니네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3분의 2까지 3분의 4칸이 내려왔었지. 맞잖아. 근데 절대값은 얘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플러스로 바꾸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는 애를 바꿔서 거꾸로 올려버리면 돼요. 이렇게. 자, 이 그래프가 원래 절대값이 없는 애였어. 절대값이 있는 애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 요 빠꾸되는 애를 이렇게 그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어서 올라가 버려요. 이 그래프. 그러면 아까 여기가 3분의 2였잖아. 여기서 3분의 4가 내려갔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까 올라간 애가 또 3분의 4였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대값을 쭉 이어서 더하면 3분의 8이다 라고 답이 끝나는 거예요.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대값을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절대값은 빠꾸할 일이 없거든요.
그 계속 올라갈 거예요. 적분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는 3분의 4, 여기도 3분의 4였으니까 여기서 또 여기까지 얼마큼 갔어요? 3분의 8 갔어요. 라고 하고 답이 끝나요. 힘들어도 여기까지는 꼭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근데 그 앞에 처음에 수업을 했던 건데 요 얘기를 꼭 하고 가야 되는 게 요 얘기를 안 하고 가면 그 다음부터 얘기가 다 말이 안 돼요. 일단 여기까지 큰 문제 없니? 요거 저기